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실무편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는데요. 찬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힘드시면은 또 잘랐다가 또 좀 이따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무료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이제 여러 무료 사이트가 있고 유료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이제 코트 옥션이라는 그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리되는 거,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지났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사립 사이트를 살펴보는 것이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무료 사이트와 유료 사이트를 섞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보시면은 종합 검색이 있고 뭐 안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종합 검색 이런 검색이 있죠. 제가 이제 우선 요 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요게 이제 역세권 검색하고 인기 물건 검색 뭐 이런 좀 재밌는 검색 방법, 또 약간 이제 편리한 검색 방법이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해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부터 앞으로 이제 있을 거 5월 12일까지 이렇게 한 석 달 뭐 좀 안 되게 이렇게 물건을 뽑아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따라오시면서 배웠듯이 경매 이제 첫 고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고개만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안내를 할 테니까 쭉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과가 한 136건이 인기 물건으로 검색이 됐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인기 물건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뽑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반포동의 아파트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영동대로에 있는 그런 아파트,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임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 조회수죠. 조회수를 이렇게 이제 쭉 가지고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선 이제 이렇게 이제 검색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선호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지역, 자기 빼고, 자기가 뭡니까? 우리가 육하 원칙에서 이야기하듯이 누가 할 거냐, 그 사람이 정해지면은 사람 빼고는 다 미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제 하나하나 정해야 되죠. 누가 언제 할 건지, 지금 할 건지, 대기 중인지 그런 거, 그리고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지역적으로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어느 특정 구역이나 이런데 할 것인지 이걸 또 정해야 되고요. 어떤 종목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 뭐 이런 주거용이냐, 주거 외에 오피스텔, 뭐 또 상업용 그 부동산, 그리고 토지 이런 등.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더 속으로 깊이 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은 다 뽑을 수가 없어요. 뭐 구체적인 단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뽑아보는 시스템 간혹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이런 무료 사이트에서는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인기 물건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검색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도권의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뭐 그 밖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제 광역시권역으로 기타 광역시죠. 인천은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제 5대 광역시 중에 4대 광역시는 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요거 이제 역 이름을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더라고요. 1호선이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인천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뭐 쭉 지나서 신창, 신창, 온양, 충남 아산권역으로 이제 가는 게 있고 또 인천권역으로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태국 문양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환승역입니다. 온수, 소사, 이렇게 부평, 주안, 그다음에 인천역까지 가죠. 또 이게 이제 또 다른 역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나는 전철역, 그 중에서도 환승역을 두 개 끼냐, 트리플 끼냐, 또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이제 본인이 역사 이름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이름들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클릭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7호선을 한번 볼게요. 대림역, 가산 디지털, 보라매 있죠. 보라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라매를 찍으면은 그 역 반경, 여기 위에 이렇게 거리가 나오죠. 보라매역으로부터 100, 200, 300, 500, 700, 1000, 1000이면 이제 1km죠. 1km를 떨어져 있는 그까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략 우리가 역세권 그러면은 300m가 제일 무난하죠. 또 이제 조금 더 뭐 확대해 본다 그러면 50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00m 내에 있는 역세권 물건이죠. 요 위에 보시면은 영등포구 신풍로에 있는 다세대 빌라, 그리고 동작 여의대방로에 있는 또 다세대 빌라, 이렇게 두 건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물건 이제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제 요것은 낙찰되지 않은 지금 매물 목록에 있는 공시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밑에 물건은 13일 이후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요. 위에 거는 이제 29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이제 접하게 되죠. 접하고서는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그 어떤 조사를 할 건지 사전에 찬찬히 이제 물건 내역을 훑어보면서 의문점이 없는지, 또 역에서 정말 진짜 500m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도 한번 해보고요.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느껴지는 것이 아래쪽은 요 임차권 등기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근데 벌써 여기 21%까지 떨어져서 7번이나 유찰이 이제 됐죠. 면적도 위에 거는 한 14평 가까이, 밑에 거는 한 11평 좀 모자라게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매력이 있지만 물건에 이제 뭐 굳이 이거 함정까지는 아니고요.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선순위 임차인인 걸로 벌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물어줘야 될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1920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아마 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별도의 번호를 입찰하실 때 꼭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위 물건 목록에서 이거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 사건 번호 앞에 것만 쓰시면은 결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액을 잘 쓰셨어도 결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번호가 혹시 1, 2, 3, 4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이제 물건 부번이라고 하는데 꼭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감정평가가 3억 3,200인데 최저가가 21%까지 떨어져서 1,960여만 원 됩니다. 토지 면적은 적당하죠. 뭐 이거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에 평이면은 꽤 지분이 괜찮습니다. 건물 면적이 이제 사실은 사용하는 면적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은 분양 면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전유 면적입니다.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전유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히 이제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당일날 가서 입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구 금액, 요건 이제 채권자가 얼마나 청구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3억 3,896만 원. 감정 가격하고 비슷하긴 한데 감정 가격보다 더 많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매각이 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유찰 많이 됐으니까 이거 다 받으려고 그러면 턱도 없죠. 뭐 또 다른 물건은 있으면 또 다른 물건 해야 될 텐데 아마 부번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것밖에는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요 물건에만 됐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 10% 간혹 최저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거나 너무 이제 중간에 입찰을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또 재진행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고 차원에서 보증금을 한 20%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0%다. 어디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최저 가격의 10%다. 공매라고 하면은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거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공매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본인이 입찰하려고 하는 그 금액의 10%입니다. 근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다행히도 쓰려고 하는 금액의 10%는 이제 넉넉하게 넣는 것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모자라면은 부족하면은 10원, 100원이라도 부족하면은 결격입니다. 탈락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있을 거고요. 이제 입찰 기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차수가 많이 진행됐죠. 23년도 작년 23년도 2월 13일 날 사건이 접수돼 가지고 보통 한 3월은 돼야 감정평가가 다 될 텐데 한 4월 지나서 물건 명세서 다 작성하면 이렇게 꽤 걸립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걸렸네요. 5개월 조금 덜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1차 감정평가 가격이 1차 금액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찰됐고 소울이니까 거의 9구단 8단 외우시면 됩니다. 요 금액의 80%, 그 다음에 64%, 51%, 39%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쭉 내려와서 21%까지 내려왔습니다. 건물 외관 사진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가서 찍은 거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물건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역세권에서 지하철 7호선의 보라매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물건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역세권이죠.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300m 한번 뽑아보고 또 500m 뽑아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중복되면은 이제 뭐 300이기도 하고 그런데 꼭 300이겠습니까? 또 200m일 수도 있고 150m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봐야 된다. 실제로 가서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죠. 인근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중여건은 양호하다. 두 필지로 구성되는 빌라 그런 지역인 모양입니다. 뭐 요 위에 있는 거는 참조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학교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임차인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여기 가로 열고 배당 요구 종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임차인들에게 더 중요하고요. 23년도 4월 27일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문 땡땡 403호 전부 20년 7월 17일 날 전입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확정일자죠. 또 배당 요구일이 4월 27일 이전인 3월 6일 날 제대로 했죠. 보증금이 3억 3천입니다. 거의 감정 가격에 준합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태 직전까지는 저하고 이론에 관한 부분, 임대차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죠. 그런데 실제로 물건에 놓고 보면은 또 이제 이게 지식이라는 게 불안정해서 다 아는 거 알았던 것 같은데 또 이걸 실제로 놓고 보니까 또 갑자기 헷갈리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서 요게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소유권이 이제 샀었죠. 언제 샀었고, 그 다음에 이 문 씨께서 임차권 설정을 하시고 들어갔죠. 22년 8월 8일이니까 요게 이제 계약하고 나서 정확하게 2년이 지났는 시점이에요. 2년 거의 한 달 정도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뭐 사정이야 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 소유권 날짜가 있었으면 더 좀 좋았을 뻔했는데 없어가지고 어쨌거나 이사 들어오고 나서 2년이 흘렀는데 보증금을 아마 달라고 했겠죠. 이사 가려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경매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요 물건인 경우에 요게 한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그 이듬해 이제 23년도에 가압류가 한 건 들어왔고요. 23년도 2월 14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각기 해당하는 이제 금액이 있죠. 요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죠. 인수를 할 거냐, 이 임차권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소멸은 이제 가압류하고 강제 경매하고 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매각으로 다 받지 못하면은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채권이 이제 일로 넘어가죠. 근본적으로 이쪽에서 아마 보증을 해서 은행 대출로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전세권 대출이겠죠 아마. 그런 경우에 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채권을 이제 다 이양을 받죠. 그래서 경매 신청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드물게 이제 이게 계속 진행해도 이렇게 안 되면은요, 간혹 이 임차권 설정도 지워주겠다. 그리고 그 인수 금액도 묻지 않겠다. 이러는 게 혹가다가 있어요. 이런 똑같은 인수긴 하지만 인수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라는 것은 이 권리금액 3억 3천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2,80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입찰해봐야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 입찰 금액으로는 이 3억 3천을 줘야 되죠. 다 못 주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더군다나 이 가압류 강제 경매 됐는 요 청구 금액이 아까 감정평가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차권 문 땡땡 이분에게 줘야 할 3억 3천에 턱없이 모자라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디 들어가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다 받아야 좋겠죠. 근데 간혹 한 5년, 10년 전에는 뭐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경매가 넘어갈 염려가 있는 것을 중개했느냐라고 중개사에게 또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소송상에서. 그러면은 일정 금액도 물어줘야 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개사 분들이 이거 뭐 1년 내내 일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한 방으로 그냥 경매당해서 자기에게 돈 내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경매가 넘어갈 여지가 좀이라도 보이거나 그런 거는 중개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더군다나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걸 장치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만 중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니까 일단 보증금을 다 받아야 나가겠죠. 이사를 가겠죠. 자, 여기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요 오른쪽 편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수인이 누굽니까? 요거는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최고가액으로 매수하려고 낙찰받은 그 분입니다. 1등 하신 분이죠. 1등 하신 분이 이제 잔금 납부를 하면은 이제 완전 매수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 그리고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얼구 8번 임차권 등기 있음, 등기사항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항이라는 말이 제3자에게 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돈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버틸 수 있는 그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 물건인 경우입니다. 왜? 선순위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소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소하는 그 권리들보다 앞서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때 또 참조해 드리고요. 계속 이제 설명드리니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한 3개월 단위로 낙찰이 됐었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보라매역 주변에 뭐 2억 3천, 2억 3천, 2억 4천 뭐 이렇게 짠 듯이 이렇게 7, 8, 7, 9, 7, 8 이렇게 아주 친구 관계네요. 자, 이렇게 이제 유찰 횟수가 이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낙찰이 됐었답니다. 동일 동종 물건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그냥 대략 그냥 아주 거칠게 이렇게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믿을 필요는 없고요. 아까 이제 권리관계 그런 것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사이트 가입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료 사이트가 많습니다. 무료 경매 이렇게 사이트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라매역이죠. 좌측 상단에 보라매역이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여의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겠죠. 서울지방병무청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대방역, 색강역 지나서 원효대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라인입니다. 그게 이제 보라매역이 있죠. 여긴 보라매공원이고요.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생활권역은 아주 괜찮은 지역입니다. 동작보건소가 그 인근에 있고요. 또 주변에 공원도 이렇게 있고요. 아주 괜찮은 뭐 지역에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권리상에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아주 괜찮은 어떤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본다라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6,900까지. 참 보기 나름이고요. 이 재테크, 특히 부동산 경매 재테크 하는 것은 시각차, 관점차인 것 같아요. 어떤 또 시간에 대한
부분이 항상 그 관여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안 좋았으나 현재는 좋고 또 반대로 과거에는 좋았으나 현재는 안 좋고 이런 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참 운명처럼 이렇게 뒤바뀌기도 하고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물건도 관점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지도도 볼 수 있고 그 지적도도 볼 수 있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오늘 이제 첫 물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다 이렇게 번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서 볼 수 있고요. 물건 사진 대략 볼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렇게 아까 세 가지 이야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차인의 이야기들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상권의 개요, 뭐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현황 조사, 물건 표시, 문건 접수 내역, 송달 처리 내역,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완전히 개발이 빼곡하게 끝났거나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 외에는 딱히 볼 일이 없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토지들 많죠. 그런 경우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번 떼어 봐야 됩니다. 용도 지역이나 구역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바로 토지의 성능,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평방미터당 490만 원. 이제 요 번지죠. 요 번지에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도시죠. 제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참조하시고요. 축척은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많이 참조하는 토지 이험 사이트입니다. 이험.go.kr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로써 물건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뭐 청수로는 한 4층 403호 정도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관련해서 전화번호나 제 밴드에 천왕성 경매라고 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이제 질문을 이제 충분히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